지긋지긋하죠. 공자, 맹자, 제갈량, 지긋지긋하죠. 근데 공자, 맹자 뭐 여러분 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갈량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자, 맹자, 제갈량 얘기하면 오늘 우리 밤새야 돼요. 그들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손자 맞아요. 다 여기 이쪽에서 배출됐고요. 다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대충 보면 이제 공자님인데요. 지금도 공자가 아까 지도에 보면 어디쯤이냐면요. 지도에 보면 요쯤에 여기 산동에서 요쪽쯤에 이제 공자 맹자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다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름 기억 안 나. 곡부라는 그 현이지 현. 곡부시인가? 곡부시예요. 곡부현이에요. 곡부시? 곡부현? 거기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유적들을 만날 수 있어요. 현이에요. 곡부현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 공자 부심이 있는지도 알 수 있대요. 현일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공자랑 맹자랑 친구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자랑 맹자는 친구 아니에요. 공자가 훨씬 형이에요. 공자가 맹자보다 150년 형이에요. 150년, 그러니까 앞 세대를 거슬렀어요. 둘이 친구 아니에요? 가끔 물어보시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공자랑 맹자랑은 절친이었나요? 절친 아니고, 공자는 유학을 창시한 사람이고요. 맹자는 공자가 사후에, 공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유학이 막 붐이었는데, 공자가 사망하면서 유학도 같이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맹자가 15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거슬러서 맹자가 다시 그 유학을 부흥시킨 사람. 그래서 공자, 맹자가 둘 다 유학의 양대 상맥으로 둘 다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둘이 친구라서 둘이 맹자야, 공자야 뭐 이런 친구가 아니고요. 타임머신 타고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을 같이 놓고 보면 안 돼요. 맹자형도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인기가 뚜루루 떨어진 유학을 다시 한번 부흥시킨 사람. 그게 맹자고요. 그리고 나는 되게 실망했던 거는 뭐냐면, 엄청 실망했던 거는 나는 제갈량을 딱 떠올리면 난 여태까지 금성무를 생각했거든. 제갈량이랑 쭈걸량이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 쭈걸량이 나는 적벽을 보고 이렇게 생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갈량은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나는 실망했어. 나는 제갈량이 금성무 같다고 생각했거든. 제갈량은 이렇게 물론 춘추 전국시대 뭐 인물 복원을 얼마큼 마오다 양머리 아니 외모 비하 발언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기대를 컸던 거지. 나는 이분이 이제 금성무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죠. 혼혈이라면서요. 금성무가 박준규 닮았다. 박준규 아저씨랑 진짜 닮았다. 제갈량이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나봐요. 잠깐 제갈량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보면, 제갈량은 이제 자가 공명이고요. 한국에서는 와룡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와룡 선생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제갈량은 산동 출신인데요. 산동 어디 출신이냐면, 산동 지도가 또 어디 갔어? 또 해보지. 산동 지도가. 제갈량은 여기, 리니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이에요. 리니. 여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쪽 동네 사람들도 쭈걸량에 대한 이 제갈량 부심이 쩔어요. 근데 제갈량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제갈량의 직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걸출한, 政治家, 军事家, 散文家, 书法家, 发明家. 제갈량은 직업도 엄청 많아요. 제갈량의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政治家, 军事家, 散文家, 书法家, 发明家. 都有什么样的职业呢? 对, 정치가였고요. 그러니까 군사 배치하는 군사가였고요. 그리고 산문가, 시인이 아니라 산문을 쓰던 사람. 그리고 书法家, 서예를 잘하던 사람. 发明家, 발명에 능한 사람. EQ와 IQ가 혼자 어벤져스였던 사기 캐릭터.
그래서 보통 한국 어린이들은 유비, 관우, 장비 뭐 이렇게 삼국지를 만화책 같은 거 보여준 다음에 누가 멋있어? 그러면 보통은 다 한국 사람들은 유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 친구들은요, 대부분은 조조를 얘기해요. 자오차오 존경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쭈거량, 쭈거량, 就是 제갈량, 쭈거량. 근데 한국 꼬맹이들은 유비가 되게 비중 있게 나오고 뭔가 되게 센터에 있고 이러니까. 근데 약간 중국에서 유비는 약간 친구 잘 만났고 우유부단한데 여자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그 즈비 적벽도 영화를 보면 자오차오 되게 멋있게 묘사되고 나도 자오차오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유비는 그저 셔틀. 여러분들 그렇구나. 죄송해요. 나는 한국 사람들은 다 유비에 대해서 되게 비중 있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중국인들은 또 관우는 이제 의리에 있어서. 근데 존경하는 인물을 굳이 말하라면 어린 친구들은 자오차오 많이 얘기하고요. 쭈거량 또 얘기 많이 해. 근데 관우는 이제 특정한 그 의리에 있어서만 굉장히 인정받고. 그래서 왜 그 사당 가면은 관우를 신으로 딱 모시면서 친구에 대해 졸보 그 정도야. 유비 졸보 바람둥이 유비 쓰레기 됐네. 그래요. 诸葛亮三个最聪明的，对，所以中国的孩子们都是比较尊敬那个诸葛亮。 알았어. 이제 유비 그만. 유비 형 미안해. 그 정도임? 自比嘛不要待在家了太过分了你们.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제갈량이라는 이 인물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거. 유비 관종 사기꾼이래. 너무하다 진짜. 그리고 사실 뭐 제갈량 얘기나 공자 맹자 얘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해드릴 것도 없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얘기 말고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산동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는 누굴까요? 그 백색 가전의 아버지, 기절한 물고기도 살린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절한 물고기도 살린다는 백색 가전의 아버지가 있어요.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我最喜欢的就是三国的是吗? 我也很喜欢. 알리바바는 절강성에 있어요. 알리바바는 절강성에 마윈이 알리바바의 아빠고요. 여기는 하이얼이에요. 지금은 IT 업계에 많이 밀려있지만 IT 업계들이 급부상하기 전에 중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꼽으라고 하면 다 하이얼이라고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IT가 좀 돈을 많이 주니까 금융업이 뜨고 있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쪽 그 다음에 가전으로 가는데 한때는 이제 정말 중국 최고의 업체였던 지금도 백색 가전은 세계 4위 세계 4대 안에 든대요. 그래서 하이얼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요. 사실 하이얼은 이 짱루이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CEO예요. 짱루이민이 그 창립한 회사는 아니에요. 하이얼은 원래 국가기업이었어요. 원래 그냥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만든 백색 가전 기업이었는데 처음에 이 회사가 거의 도산 위기였대. 완전. 나라에서 만들어놨는데 되게 부패한 관리들이 몇 번 헤쳐먹고 이 사람이 1984년도부터 이제 이 회사의 CEO가 됐는데 그때 막 회사가 완전 엉터리 빵터리였대. 그것도 준비했어요. 완전 엉터리 빵터리였대요. 근데 이때 이제 짱루이민이 CEO로 취임을 하면서 회사가 갑자기 이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물론 비리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회사를 이만큼 키워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짱루이민이랑 하이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짱루이민이라는 사람이고요. 짱루이민 이 사람은 49년생이고 역시 산동 사람이고요. 산동에 라이 어디더라? 라이 무식갱인데 라이조 사람이래. 라이조 사람이래요. 라이조. 근데 너무 큰 도시가 아니라서 어디에요? 딱 말하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산동의 라이조 사람이고요. 자, 이 대표이사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짱루이민 이 사람은 49년생 산동 라이조 사람이고요. 라이조 출생. 늘 그렇지만 인사들은 늘 가난한 유년기를 보내죠. 늘 이런 사람들은 마윈도 그렇고 뭐 그동안 얘기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유년기를 보내죠. 뭔가 다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지어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도 그닥 녹록지 않은 유년기를 보내요. 그냥 아빠가 노동자였어요. 여기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본인이 고1일 때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고요. 중국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혼란의 시기를 보냈겠죠. 그리고 공부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사과공장에서 이제 견습생으로 지내다가 그리고 청도 칭다오 가정공사라는 회사에서 그냥 근무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왜 산동 사람을 대표하는 딱 그 캐릭터인 게 산동인 특유의 전공법으로, 그러니까 뭐 누구 라인을 타거나 뭐 한 푼 벌겠다고 뭐 사업을 벌려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산동인 특유의 완전한 전공법으로 그냥 근로자였다가, 그러니까 견습생이었다가 근로자였다가 계속 그냥 혼자 랩업을 하는 거야. 그냥 뭐 캐시템 사지 않고 캐시템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뭐 그거 핵 돌리지 않고 그냥 근로자였다가 감독관이었다가 꾸준히 일해가지고 산동인 특유의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드디어 1984년도 12월에 하이얼의 CEO로 이제 CEO 겸 공장장으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는 완전 이 회사가 도산 직전이었대요. 완전 도산 직전. 그래서 어느 정도 도산 직전이었냐면 책에 나오고 사진 같은 것도 막 나오는데 그 공장의 직원들이 애사심이 전혀 없을 때, 당장 문을 닫아도 아무런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럴 때였대요. 그래서 막 공장 안에 똥오줌 막 가득하고 화장실이 버젓이 있는데 직원들이 막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공장 안에 그 정도였고, 그리고 막 뭐 만약에 냉장고가 300대가 있으면 그 중에 70대 이상이 불량이고 막 이럴 때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짱루이미. 그때 짱루이미 35살? 뭐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직원들을 다 보는 데서 그 불량난 냉장고를 다 이렇게 때려 부숴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게 되게 회자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 사람이 막 굉장히 능력 있고 뭐 학벌 좋고 스펙이 좋아서 여기 앉혀놓은 게 아니라 곧 문 닫을 회사, 곧 금방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을 앉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되게 비전 있고 막 이래서 앉힌 게 아니라 근데 그걸 해 보인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처음에 짱 루이미는 들어가서 되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급한 거는 생산을 잘하는 게 아니다. 지금 급한 거는 직원들의 정신개조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거는 뭐 품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이거 지금 똥오줌 싸는 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웃긴 얘기지만 처음 가자마자 이런 거부터 한대요. 공장 내에 똥 싸지 말기. 막 이런 캠페인부터 막 한대요. 처음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 애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거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되게 유명한 게 그 공장 물건 뿌리지 말기, 물건 뿌리지 말기, 똥 싸지 말기, 막 이런 정신개조부터 진행한대. 똥 얘기만 하면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빼놓고 갈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얘기를 좀 빼놓고 하고 싶은데 똥 얘기 이런 거만 하면 여러분들이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채팅 막 활성화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버리고 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진짜로. 그래서 정신개조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정신개조가 필요했다던 게 짱루이민의 경영 이론의 어떤 하나의 관리 규정의 하나로 좋아해서 해주는 거예요. 채팅창 기분 좋으라고 관리 규정의 하나로 이게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대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조금 옛날보다 나아졌어. 이제 직원들이 똥 안 싸. 뭐 물건 같은 건 안 뿌려. 이제 해야 할 일은 그래. 이제 품질을 관리하자. 그래서 일단 정신개조가 끝났고 이제 품질을 관리하자. 그래서 아까처럼 왜 냉장고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래가지고 니네 봤지? 내가 지금은 냉장고를 때려 부쉈지만 앞으로 또 불량이 나오면 니네 월급에서 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경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너네 보는 데서 이 물건을 때려 부쉈지만
앞으로 계속 또 이렇게 나오면 니네 월급에서 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열심히 이렇게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해. 대신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줬겠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신에 그런 파손품 안 나오고 잘 되면 보상도 해주되, 만약에 못했을 때 페널티도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품질 경영을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 하이얼이 중국 최초로 품질 경영을 도입한 회사래요. 하이얼이 이 시기 때 1985년도에 최초로 사람인데 실수에 월급 가는 건 그렇다. 그 전에 어땠겠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이렇게 한 회사가 하이얼이래요. 네, 중국 최초의 품질 경영을 한 회사. 그리고 이런 일화들이 다 유명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하버드나 뭐 이런 대학에서 되게 우수한 대학에서 이 짱루이 민식의 경영 공부를 시키는 것도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짱루이 민이 정말 무너져가는 죽은 물고기를 살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어떤 하나의 그냥 학술로도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직원이 느끼기에 이제, 아, 그래. 품질은 돈 깎이면 안 되니까 나와 기업의 생명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품질 관리까지 끝난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일이 이제 고객 관리. 그래서 정신개조 끝나고 품질 관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일이 고객 관리인데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까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탁기가 있었는데 사천에 있던 어떤 소비자가 콜을 건 거야. 그래서 저희가 저기 고구마를 한번 세탁기 돌려봤는데 고구마가 지금 흙이랑 그 고구마 흙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파이프가 막혔다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고구마 막 그러는 거 하는 사람들인데 고구마가 들어가면은 이게 막히니까 귀찮다고 막 그랬나봐. 그러니까 이제 짱루이민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지. 백날 품질이 좋으면 뭐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실제로 짱루이민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海尔生产出能洗地瓜的洗衣机를 만들어내요. 쭉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번역 한번 해주세요. 海尔生产出能洗地瓜的洗衣机를 실제로 만들어내기에 이르러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잖아. 근데 이게 지금도 잘 팔린대. 아까 보니까 뭐 연간 몇만 대 뭐 나오는데 그냥 눈여겨보진 않았는데요. 팔린대.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거지.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이거 고구마를 씻어도 이게 괜찮은 세탁기가 실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고구마 세탁기가 아니라 원래 그냥 세탁기예요. 근데 고구마도 씻을 수 있는 옷 세탁기를 만들어낸 거야. 실제로. 고객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일화도 유명하고요. 이게 이제 고객 관리 첫 번째 일화로 유명하고, 고구마 세탁기 유명하고요. 두 번째로, 낙타 배달도 유명해요. 낙타 배달 일화도 유명한데, 그게 무슨 배달이냐면, 뭐, 이렇게 중국은 막 산골 오지가 엄청 많잖아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산골. 근데 이제 이쪽이 이런 고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야, 어디든 다 가. 고객이 원하면 어디든 가. 그래서 직원이 산골 오지에다가 세탁기를 낙타처럼 짊어지고 2시간을 걸어서 차가 닿지 않는 곳에 이걸 갖고 간 일화가 있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일화가 하이얼의 고객 관리 일화로 되게 유명해요. 이거는 한국 기사에도 많이 나와요. 한국 기사에서도 네, 이렇게 일화가 많이 나오고요. 그게 또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하이얼이 저런 걸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설치를 다 끝내주고 이렇게 다 닦아주고 막 이런데, 설치를 다 끝내주고 막 닦아주고 이러니까 시골의 아줌마들은, 시골의 할머니들, 엄마들은 그게 되게 고맙고 이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나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골에 있는 아줌마들이 물건의 퀄리티 뭐 다 똑같잖아요. 맨날 뭐 그냥 뭐 예쁘고 안 예쁘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물건이 얼마큼 가전제품이 막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고 쳐도 사실 여자들은 그 핸드폰의 기능을 100% 이용한 여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냥 빨래만 잘 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잘 기억하는 거는 그 직원이 왔을 때 나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미지로 잘 기억을 하는데 와가지고 설치해주고 막 다 닦아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입소문 같은 게 많이 난 거지. 건희님 고맙습니다. 시시입니다. 이거 시시치죠. 배찬 간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얼이 조금씩 입소문이 날 수 있게 해준 고객 관리를 참 잘하는 업체다. 뭐 그 불평이 없는 업체다. 이런 작은 사소한 일화들이 지금의 회사를 만든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그거 설치해주고 물기 닦아주는 거 사실 별거 아니지만 이게 지금의 하이얼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구마 세탁기가 대성공하고요. 이때 또 얘기했던 게 그걸 나서 이제 고객 관리가 끝나고 사실 근데 악타 배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직원들이 막 되게 다 말 잘 듣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누구지? 짱루이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짱루이민이 너네 이렇게 일하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유명하대요. 이 CEO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이 CEO는 사실 이렇게 어록이 많은 CEO는 아닌데 이 말이 되게 유명하대요. 多劳多得,少劳少得,不劳不得. 这什么意思? 이 말이 되게 유명하대요. 자, 多劳多 조금만 들어주세요.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 이거 별풍선 안 주셔도 돼요.天才 시시님 이거 저 진짜 안 받아주셔도 돼요. 이거 말고 이거 얘기 들어주세요. 对,多劳多得,少劳少得,不劳不得.这是什么意思? 이거 한번 번역해 주실래요? 네, 나 진짜 오늘 일요일날 진짜 놀고 싶은데 꾹 참고 열심히 했거든. 这是什么意思? 그쵸? 多 많이 劳动的劳 많이 일하면 많이 주고 少劳少得 그리고 적게 일하면 적게 주고 不劳不得 일하면 아예 안 준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은 어쨌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계를 따르고 있는 정치적인 체계를 따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워드나 뭐 이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 지시가 확실하지 않으면 중국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페널티가 있을 때 페널티를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리워드를 줘야 될 때는 리워드를 확실하게 하면서 이게 약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거지. 이런 식의 경영? 근데 직원들이 반발하지 않고 약간 이런 식의 경영을 하게 된 거죠. 내일이 월요일인데 좀 빡치게. 매일 월요일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빡치긴 해요. 우리는 개미로서 생각하기에는 좀 빡치기는 해. 개미로서 이 말을 들으면 뭔가 회사 지가 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약간 혁신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직원들을.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이얼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현재는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회사에 이런 경영 방침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가 되게 희한한 게 물론 많은 직원들이 불평이 있겠지만 기본급이 완전 거의 최저 수준인 거래요. 완전 기본급이 완전 최저 수준인데 그 대신에 성과급은 또 되게 막 말도 안 되게 많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약간 서로 이렇게 경쟁하게 하고 내가 일한 만큼 받게 하는. 그래서 이게 다른 중국의 여타 기업이랑은 조금 다른 경영 방식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정말 찢어지지 않을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주는 게 하이얼이 조금 유명한 경영 방침이래요. 복리후생은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5만 명이 함께 뭐 일하면 어느 정도의 복리후생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게 또 더 일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관리 그리고 직원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대요. 고객 관리는 아까 고구마 세탁기 만들고 그리고 직원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대요. 노동 생산성이 최적화될 수밖에 없네요. 그런 것 같아. 근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들고 일어나겠지. 누구는 물러나라 뭐 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되게 획기적인 어떤 경험 방침이었고 이걸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어서 이게 약간 하이얼만의 구축된 어떤 경영 방침이 된 거래요. 우리 같았으면 띠 두르고 벌써 촛불 시위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절대로 철밥통 안 돼. 铁饭碗没有. 철밥통 없어. 我们公司没有铁饭碗.
그게 뭐 직위의 고위를 막론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회사의 기조래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걸 다 이제 인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로 유명하대요. 다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국 노조 어떻게 시위하는데요? 얼마 전에 못 봤어요? 북경에서 다 농약 먹는 거? 북경 택시 기사들 농약 먹었잖아요. 다 동시에. 그래서 다 사망자는 없었는데 다 시위 되게 극단적으로 해요. 북경 노동자들.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부시고 네, 극단적으로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페널티가 있는 대신 상여를 그만큼 줬기 때문에 어떤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배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북경 택시처럼 뭐 그런 케이스는 극단적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잘 못했던 거고, 여기는 이걸 잘 했으니까 지금까지도. 반일 시위 보세요. 반일 시위랑은 또 다르지. 이건 노조하고 반일이 완전 의미가 다른 거죠. 근데 악덕사업주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노사 간의 갈등은 전 세계의 문제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극단적인 게 기사에 나와서 그런 거지 사부작 하는 노사 갈등들도 있을 거고, 우리도 극단적인 것들만 막 나오잖아요. 막 유혈 사태도 막 있고. 그거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위의 방식도 그냥 그런 것들만 기사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기억하는 거지, 사실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도 되게 뭐 여러 가지 시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하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지 않겠어요? 사람 사는 데인데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얼의 국제화. 여기서도 배울 점이 좀 있어요. 하이얼 국제화는 여기서 좀 유명한 말이, 국제화하면 하이얼이 유명한 말은 이 말이 있어요. 先难后易，先难后易。首先做难的事情，然后做比较容易的事情的意思。这什么意思？首先做难的事情，然后做比较容易的事情。 이게 뭘까? 고진감래랑은 달라. 先难后易. 선 어려움, 후 쉬움. 그러니까 짱루이민이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가장 먼저 제일 어려운 시장을 뚫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적으로 뚫린다. 그래서 처음에 어렵지의 느낌이 아니라 처음 들어갈 때, 가장 충만한 사기로 처음 들어갈 때 제일 어려운 시장을 뚫자. 그러면 그 다음 시장은 조금 쉽게 열린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장 선진국이었던 미국을 뚫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 국가들을 뚫기 시작했대요. 그게 이쪽이 이제 글로벌화를 잘한 성공적인 예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 개돌 후정.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이얼을 잘 모르는 게, 우리나라에는 사실 하이얼이 지사가 있긴 있대요. 지사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하이얼 제품을 잘 이용하지는 않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체감하는 적이 없지만,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백색 가전하면 하이얼이 자리를 거의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조금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요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에, 네, 이때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슈퍼차이나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딱히 이렇게 집집마다 하이얼 제품을 쓰는 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워낙에 많이 이제 자리를 매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공장도 여러 개 있고. 몇 개국 진출했다더라? 61개국? 하이얼 선풍기는 있지 않아요? 나 그거 본 것 같아. 선풍기 말고 왜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얼음 넣어가지고 하는 거. 하이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삼성이나 LG에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 하이얼 들어오면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얼빈이 아니라 하이얼 에어컨이 있어요. 맞아, 와인 냉장고도 유명하고, 이런 소형 백색 가전이 미국이랑 유럽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게 사로잡았대요. 소형 백색 가전. 근데 그때 슈퍼차이나에서 나왔었는데, 와인 냉장고는 하이얼이 탑이에요. 그렇구나. 저도 많이 배우네요. 네, 그래서 미국을 뚫고 가장 먼저 어려운 거 뚫는 거.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짱루이민의 어떤 사업의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경영 철학이기도 하대요. 먼저 어려운 일을, 하기 싫은 일, 가장 꺼려지는 일을 제일 먼저 하고 나면
그 뒤에 일은 되게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게 이 짱두이민의 자기의 인생 철학, 경영 철학 뭐 그렇대요. 그래서 배울 점이 되게 많은 사람, 배울 점이 되게 많은 회사였던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조금 길게 해드렸어요. 별거 아닌데 별로 관심 없을 텐데 근데 그냥 난 나름대로 오늘 공부하면서 아 되게 배울 점 많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방제거의 산동이에요. 이 사람이 산동 사람이고요. 하열이 산동에 있거든요. 산동 就是 하열 在 칭다오 청도에 있어요. 보통은 쿠쿠가 1인가요? 쿠첸이 1등이라고 하던데요?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쿠첸이 쿠쿠를 훨씬 웃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또 뭐 빠뜨린 얘기가 없나? 아 그리고 그거 있다. 가끔 그 중문과 다니거나 해서 논문 쓰는 사람들을 좀 물어보는 거 있던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하열의 로고예요. 하열 로고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공부했던 거 조금 복습할 수 있어요. 하열의 슬로건이 이거예요. 기업의 고하오가 真诚到永远. 이게 이 기업의 모토. 이 기업의 모토가 真诚到永远. 真诚到永远. 진정도 영원. 이게 뭘까? 이게 오늘의 모토인데요. 이게 산동 사람들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산동인들이 뭐 정직하고 그 유교의 후예고 캐릭터는 좀 이 캐릭터 설명도 해드릴게요. 真诚到永远. 네, 이게 뭐지? 아니 밥통 얘기 말고 젊어서 개같이 일하면 늙어서 스포츠카 끈다? 아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진정해야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일하는 게 영원까지 간다라는 뜻이에요. 진심은 영원히 간다. 정직과 신용은 언제까지고 통한다.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만 일하는 거는 산동 사람의 모토가 아니고요. 산동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은 정직한 거. 그러니까 자기는 공자의 후예잖아. 공자가 배출된 동네니까. 그러니까 진정을 담은 서비스, 진정을 담은 물건은 결국 영원까지 간다.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다. 真诚到永远. 네, 정직과 신용이 있어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 기업의 모토인데 이 기업의 모토가 사실 제가 여태까지 1시간 내내 말씀드렸던 산동의 모토랑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진심은 영원한 거. 이게 기업의 모토예요. 산동 얘기했던 거랑 조금 이렇게 문맥이 맞지 않습니까? 对，真诚到永远，这就是这个公司的口号。 이 모토를 오늘 외울 거 되게 많네. 宁可相干，宁可相干. 간이 썩더라도 나는 不可相情.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多劳多得도 외워야 되고 외울 거 많네요. 산동 출신 CEO답게 이게 그래서 약간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좀 아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하이얼은 내수만 잡았었어요. 글로벌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처음에는 내수만 잡았다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2000년도에 처음으로 독일 생산 라인을 갖고 온대요. 생산 라인을 내수 거만 쓰다가 2000년도에 독일 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독일이랑 처음으로 협력을 하면서 얘는 중국 하이즈고요. 얘는 이제欧洲的 하이즈예요. 그러니까西方的 하이즈和中方的 하이즈인 거예요. 얘는 中方的 하이즈, 얘는西方的 하이즈. 그래서 이 둘이 지금 되게 웃고 있잖아요. 이 어린이 두 명이. 얘네가 되게 웃으면서 아이스크림 들고 이렇게 되게 친한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중국과 유럽의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열고 하이얼이라는 이런 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자기 말 막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하나는 쫑팡 하나는 시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런 로고를 지금까지 쓰는데 이게 무슨 캐릭터가 돼가지고 뭐 어디 광고에 나왔는데 중국 어린이들이 얘네를 격하게 아꼈대요. 이 캐릭터가 그 당시에 되게 사랑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게 그냥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래요. 누가 봐도 촌스럽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이렇게 까만 눈의 중국인과 파란 눈의 서양 아이가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웃는 것처럼 둘의 협력 관계도 이렇게 해서 웃을